골목 입구에서 진돗개 백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백구의 입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물려 있었다. 백구는 봉지를 놓지 않은 채 힘겹게 마치 목적지가 정해진 것처럼 골목 안쪽을 향해 걸어왔다. 낑낑. 백구의 울음은 짧고 낮았다. 짖음이라기보다는 참으려다 새어나오는 신음에 가까웠다. 백구. 순덕은 단번에 알아봤다. 동네를 떠돌던 진돗개, 몇 달 전부터 순덕이 밥을 챙겨주던 바로 그 개였다. 순덕은 천천히 다가갔다. 왜 이러고 있니, 이 새벽에? 그때 백구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순덕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분명히 무언가를 호소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설마 그걸 왜 끌고 다니는 거야? 하지만 백구는 봉지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 상태로 아주 분명한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컹, 컹. 날카로운 짖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백구를 바라봤다. 백구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끌고 온 이 검은 봉지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간, 동네 골목은 아직 밤과 아침의 경계에 머물러 있었다. 가로등 불빛은 축 늘어진 전선과 젖은 아스팔트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밤새 내린 비 때문에 공기는 눅눅하고 차가웠다. 이 시간에는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든 시간이었다. 그 정적을 깨운 것은 갑작스러운 비명도 자동차 경적도 아니었다. 바닥을 긁는 소리, 무언가가 질질 끌리는 둔탁한 마찰음이었다. 기익. 소리는 골목 입구 쪽에서부터 점점 가까워졌다.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던 주민들도 그 소리가 반복되자 하나둘 잠에서 깨어났다. 1층 창문이 덜컹거리며 열렸고 누군가 커튼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뭐야 저 소리. 고양이야? 아니면 또 누가 쓰레기 끌고 가나? 그때 가로등 불빛 아래로 진돗개 백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백구의 입에는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가 물려 있었다. 봉지는 이미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안에 든 것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축축하고 무거운 소리를 냈다. 백구는 봉지를 놓지 않은 채 숨이 찬 듯 헐떡이며 골목 안쪽으로 걸어왔다. 낑낑. 울음은 짖음이 아니었다. 분명히 소리를 내고 있지만 어딘가 억눌린 듯한 낮은 신음이었다. 백구의 몸은 젖어 있었고 꼬리는 축 늘어진 채 바닥을 스치고 있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흰자위가 도드라져 보였다. 아니 저게 왜 저래? 봉지 안에 뭐 들었나 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질 즈음 한 집의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틈으로 먼저 나온 것은 희미한 노란 불빛이었고 그 뒤를 따라 한순덕이 모습을 드러냈다. 순덕은 잠옷 위에 낡은 조끼를 걸친 채였다. 한 손에는 손전등을, 다른 손에는 안경을 쥐고 있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그녀는 졸린 눈으로 골목을 훑어보다가 가로등 아래 선 백구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손전등 불빛이 떨리며 봉지와 개를 비췄다. 백구? 순덕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백구는 동네를 떠돌던 개였다. 몇 달 전부터 순덕이 밥을 챙겨주며 눈에 밟히던 녀석이었다. 사람 손을 쉽게 허락하지 않던 개였지만
이상하게도 순덕이 부르면 멀찍이서 멈춰 서곤 했다. 왜 이러고 있어 너? 순덕이 한 발짝 다가가자 백구는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순덕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설마 다친 거니? 그녀가 봉지 쪽으로 손을 뻗는 순간 위층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떨어졌다. 할머니, 만지지 마요. 소리의 주인공은 오말자였다. 동네 반장인 말자는 이미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었다. 요즘 세상 무서운 거 몰라요? 저런 건 괜히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관리실 부르든지 경찰에 신고하든지 해요. 말자 씨. 순덕은 손을 멈춘 채 봉지를 바라봤다. 이게 그냥 쓰레기면 왜 얘가 이걸 끌고 다니겠어요. 백구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봉지를 다시 꽉 물었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다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골목 안쪽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 목적지는 너무도 분명했다. 백구는 골목 끝 박기철과 정미연 부부가 사는 집 앞에서 멈춰섰다. 순덕의 아들 기철, 그리고 며느리 미연이 사는 집이었다. 백구는 그 집 현관 앞에 봉지를 내려놓더니 갑자기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다. 컹, 컹. 새벽 공기가 갈라질 듯한 소리였다. 창문이 더 많이 열렸고 주민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집안은 불이 꺼진 채 조용했다. 왜 하필 저 집 앞이야? 저 집이랑 걔랑 무슨 상관이야? 순덕은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아니야 설마. 그때였다. 2층 창문 커튼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리고 그 사이로 정미연의 얼굴이 스쳤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크게 떠진 눈, 그리고 순식간에 닫혀버린 커튼. 방금 며느리 아니었어?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만 그 창문과 바닥에 놓인 검은 봉지를 번갈아 바라봤다. 백구는 봉지 옆에 앉아 계속해서 낮게 울고 있었다. 마치 이걸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다는 것처럼. 순덕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가슴 속에서 오래전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 그리고 피하고 싶었던 예감. 아무도,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아무도 손대지 말아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이건, 순덕은 백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일부러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골목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검은 봉지는 바닥에 놓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숨을 막히게 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아무도 몰랐다. 이 검은 봉지가 한 가족의 비밀과 죄를 전부 끌어올릴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을. 백구가 현관 앞에 내려놓은 검은 봉지는 마치 뿌리를 내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골목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점 열기가 돌기 시작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불쾌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왜 하필 저 집 앞이야? 걔가 아무데나 갖다 놓진 않았을 거 아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누군가는 봉지를 흘끗 보며 코를 막았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백구는 봉지 옆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낮게 울음을 흘리고 있었다. 낑낑. 그 울음소리는 사람들의 신경을 더 자극했다. 한순덕은 백구의 울음이 마치 말처럼 들렸다. 무언가를 호소하고 억울함을 토해내는 소리처럼. 백구야.
순덕은 조심스럽게 불렀다. 왜 그러고 있어? 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백구는 고개를 들어 순덕을 잠시 바라봤다가 다시 현관 쪽을 향해 짖었다. 컹! 그 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오말자가 아래로 내려왔다. 겉옷을 급하게 걸친 채였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이 시간에 다들 왜 이래요? 반장님, 걔가 이 봉지를 끌고 왔어요. 저 집 앞에서 멈췄고요. 말자는 봉지를 한번 보고 집을 한번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에이,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냥 누가 쓰레기 버린 거겠지. 그럼 왜 걔가 울어요? 누군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걔도 감정 있는 거 몰라요? 말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백구를 다시 보니 확실히 평소와는 달랐다. 걔는 봉지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고 마치 누군가 접근하면 안 된다는 듯 몸을 낮추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 안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소리가 났다. 찰칵.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였다. 순간 골목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현관문이 조금 열리더니 박기철이 얼굴을 내밀었다. 잠에서 막 깬 듯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표정에는 노골적인 당황이 묻어 있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에요? 그의 시선은 사람들을 훑다가 바닥의 검은 봉지에 멈췄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얼굴이 굳었다. 기철아. 순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게 뭐니? 기철은 말을 잇지 못한 채 헛기침을 했다.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여기다 버린 건지. 그럼 왜 걔가 여기까지 끌고 와요? 누군가 곧바로 물었다. 기철은 잠시 말을 더듬었다. 걔가 뭘 안다고요. 그 말에 골목이 술렁였다. 아니, 저 말투 봐. 괜히 화부터 내네. 순덕은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는 불안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어릴 때부터 기철이 무언가를 숨길 때 짓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미연이는? 순덕이 물었다. 집에 있니? 기철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다. 자고 있어요. 이런 걸로 깨울 필요까지는. 그 순간 2층에서 발소리가 났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소리. 계단 위에 정미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잠옷 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미연에게 꽂혔다. 백구는 미연을 보는 순간 갑자기 격하게 짖기 시작했다. 컹, 컹, 컹. 미연은 그 소리에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왜 저래요? 미연아. 순덕이 천천히 말했다. 혹시 이 봉지 본 적 있니? 미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니요, 처음 보는데요. 하지만 그 대답은 너무 빨랐다. 생각할 틈도 없이 튀어나온 말처럼 들렸다. 그럼 왜 이렇게 놀라요?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미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걔가 무서워서요. 평소엔 안 무서워하잖아. 말자가 끼어들었다. 백구, 동네 개잖아.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숨만 고르고 있었다. 기철은 그런 아내 앞에 반쯤 몸을 내밀며 말했다. 이만들 하세요. 새벽에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소란 만든 건 걔가 아니에요. 순덕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 봉지예요. 순덕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다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열어봐야죠. 한 사람이 말했다. 이렇게 두고 볼 순 없잖아요.
안 돼요. 미연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냥 쓰레기일 수도 있잖아요. 괜히 열어서 더 큰일 만들 필요 없어요. 그 외침은 오히려 모두를 확신하게 만들었다. 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확신을. 백구는 다시 봉지 옆으로 다가가 그 앞에 몸을 낮췄다. 그리고 울었다. 아주 길게, 처절하게.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는 거짓말을 못해요. 골목은 완전히 멈춰 있었다. 검은 봉지는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든 간에 이 집이 사건의 중심이라는 사실만은 이미 모두의 머릿속에 새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의심은 곧 열어서는 안 될 진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골목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어느새 처음보다 훨씬 늘어나 있었다. 새벽이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누군가는 슬리퍼 차림으로 누군가는 겉옷만 걸친 채 집을 나와 있었다.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 상황은 평범한 새벽 소란이 아니라는 것을. 검은 봉지는 여전히 박기철의 집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비닐은 바닥에 물기를 머금은 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찢어진 틈 사이로 보이는 내부는 어둠 속에서도 쉽게 눈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이질적이었다. 봉지 옆에는 진돗개 백구가 앉아 있었다. 백구는 지치지도 않은 듯 같은 자세로 같은 방향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하지 않아? 누군가 낮게 말했다. 걔가 저렇게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보통 개면 진작 도망갔지. 다른 사람이 맞받았다. 저건 지키는 거야.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순덕은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조용히 조여오는 걸 느꼈다. 백구의 모습은 오래전 무언가를 지키려다 끝내 지켜내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백구야. 순덕은 다시 한번 낮게 불렀다. 이제 됐어. 내가 여기까지 데려온 건 알겠어. 하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다. 순덕의 눈을 잠깐 올려다보았을 뿐 다시 봉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아직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미연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시선을 피했다. 손은 잠옷자락을 구겨진 채 풀리지 않았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제 그만해요. 미연이 말했다. 목소리는 애써 차분했지만 끝이 갈라졌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이거 정상적인 상황 아니에요. 정상적이지 않게 만든 게 누구인데? 오말자가 즉각 반응했다. 걔가 이러는데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야 돼? 말자씨. 미연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제발이요. 괜히 오해만 커져요. 오해면 좋겠다. 말자는 고개를 저었다. 근데 오해라기엔 너무 많은 게 맞아떨어져. 그 말에 박기철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밖에서 이렇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에요. 가족 문제? 순덕이 그 말을 되뇌었다. 기철아, 너 지금 그 말을 쉽게 한다. 기철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다. 엄마, 제발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얘기해요. 못 들어간다. 순덕은 단호했다. 엄마는 여기서 알아야겠다. 그 말에 기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표정은 순덕이 너무도 잘 아는 얼굴이었다. 어릴 적 잘못을 숨기다 들켰을 때의 표정.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던 그 얼굴이었다. 그때 김동식이 다시 입을 열었다. 다들 알 권리는 있어요.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말을 이었다. 어젯밤 제 가게 앞에 누가 서성거린 게
CCTV에 찍혔어요.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만 시간대가 맞아요. 순간 미연의 다리가 풀린 듯 휘청였다.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제발 지금 이건 너무 잔인해요. 잔인한 건 순덕이 말했다. 이 아이가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를 외면하는 거다. 순덕은 백구 옆으로 다시 다가갔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백구야. 그녀는 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엄마가 다 볼게. 내가 혼자서 안고 있을 필요 없어. 그 말에 백구의 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봉지에서는 여전히 눈을 떼지 않았다. 봤어요? 홍진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안에 뭔가 있어요. 방금 개가 긁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봉지로 향했다. 찢어진 틈 사이로 보이는 색감은 분명 생활 쓰레기와는 달랐다. 천의 질감, 얼룩의 형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 저건 누군가 말을 잇지 못했다. 저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니야. 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아니야. 그녀는 머리를 감싸쥔 채 반복했다. 난 그런 적 없어.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사람 들릴 수도 있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었다. 기철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제발 여기까지는 아니잖아. 순덕은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기철아.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는 내 편이었고 내 편일 거다. 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편을 들 수가 없다. 말자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이제 더 미루면 안 돼. 그녀는 번호를 누르며 말했다. 경찰에 신고할게. 그 순간 백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봉지 앞에 정확히 앉았다. 울지도 짖지도 않았다. 마치 모든 역할을 끝낸 존재처럼. 아침빛이 골목 끝에서부터 서서히 번져왔다. 어둠이 걷히는 만큼 사람들의 얼굴도 더 선명해졌다. 숨기고 싶던 표정들, 외면하고 싶던 감정들까지도. 아직 봉지는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미 이 자리에서 가족은 무너졌고 진실은 모습을 드러냈다는 걸.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 검은 봉지를 여는 일뿐이었다. 아침이 완전히 밝아오기 전에 골목은 기이할 정도로 정적에 잠겨 있었다. 밤의 어둠은 아직 바닥에 남아 있었고 희미한 회색빛이 가로등 불빛과 섞여 골목을 덮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애매한 빛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고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마치 이 침묵을 깨는 사람이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듯했다. 검은 봉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조금 전까지도 그냥 쓰레기일 수도 있다는 말이 오갔지만 이제 그 말은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봉지는 너무 무거워 보였고 너무 많은 시선을 끌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백구의 태도가 그걸 부정하고 있었다. 백구는 봉지 앞에 정확히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봉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이상하지 않아? 홍진아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울던 개가 지금은 너무 조용해. 그 말에 몇몇 사람이 백구를 바라봤다. 마치 누군가 말을 잇다 말았다. 마치 이제 끝났다는 것처럼. 그 순간 한순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심장은 아까부터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고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애써 눌러두었던 기억과 감정들이 이 봉지 앞에서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다. 비켜보세요.
순덕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어머님, 정미연이 급하게 말했다. 어머님, 제발요 경찰 오면 그때 해도 되잖아요. 순덕은 미연을 바라보지 않았다. 시선은 오직 봉지에만 닿아 있었다. 미연아.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엄마는 이 아이가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를 알아야겠다. 그건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오해라면 순덕이 말을 이었다. 열어보면 끝날 일이다. 그 말에 박기철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높아졌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다. 순덕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사람들 다 보고 있을 때 해야 한다. 기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이 굳게 다물렸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순덕은 확신했다. 아들은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는 죄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순덕은 봉지 앞에 섰다. 허리를 굽히는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리만치 길게 느껴졌다. 주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숨소리마저도 사라진 듯했다. 열지 말아요. 미연이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제발 제발이요. 순덕의 손이 봉지 입구를 잡았다. 차가운 비닐의 감촉이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다. 백구야. 순덕이 낮게 말했다. 이제 됐다. 엄마가 할게. 그 말에 백구는 조용히 한 발 물러났다. 마치 정말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사각. 비닐이 움직이는 소리는 지나치게 크게 울렸다. 그 소리에 몇몇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순덕은 봉지를 조금 열었다. 아주 조금. 처음엔 아무도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다. 하지만 순덕의 손이 봉지를 더 벌리자 그 안에 있던 것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옷가지, 아이용 내복, 한쪽만 남은 양말, 그리고 오래 사용된 듯한 담요 조각. 아, 누군가 짧게 숨을 삼켰다. 순덕의 손이 멈췄다. 눈앞이 갑자기 흐려졌다. 아니야. 그녀의 입에서 힘없이 말이 새어나왔다. 이건 아니야. 그녀는 봉지 안에서 작은 내복을 꺼냈다. 손끝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다. 이거. 순덕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거 내가 사줬던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골목의 공기가 완전히 무너졌다. 뭐라고요? 오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거. 순덕은 내복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내가 빨아주고 개어주고 서랍에 넣어줬던 옷이야. 그녀의 무릎이 힘없이 바닥에 닿았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백구가 낮게 울기 시작했다. 낑낑. 그 울음은 이제 더 이상 참는 울음이 아니었다. 골목 전체를 적시는 찢어지는 소리였다. 정미연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아니에요. 그녀가 소리쳤다. 저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누군가 외쳤다. 그럼 저게 뭐냐고. 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부짖었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엉켜 있었다. 정말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그럴 생각이 아니라니. 말자가 낮게 말했다. 그럼 무슨 생각이었는데? 미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다. 기철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봉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내를 번갈아 바라봤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난 몰랐어요. 순덕은 아들을 바라봤다.
몰랐던 게 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 그녀는 울면서도 또렷이 말했다. 하지만 외면한 건 죄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골목의 공기를 갈라놓았다.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검은 봉지는 열렸고 그 안에 있던 것은 물건이 아니라 시간과 방치와 침묵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골목에 서 있던 모두는 알았다. 이제 어떤 말로도 어떤 변명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사이렌 소리는 생각보다 오래 골목을 울렸다. 점점 가까워지던 그 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조여오는 압박처럼 느껴졌다. 누군가는 그 소리에 안도했고 누군가는 더 깊은 공포를 느꼈다. 이제 이 일은 더 이상 동네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감정의 문제에서 책임의 문제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파란 불빛이 골목 입구를 밝히자 사람들 사이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경찰차가 멈춰서고 문이 열렸다. 먼저 내린 사람은 최재훈 경이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현장을 조용히 살폈다. 바닥에 놓인 검은 봉지,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는 한순덕, 그 곁에 붙어 있는 진돗개 백구, 가리고 멀찍이 서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박기철과 전미연.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말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제가 했습니다. 동네 반장입니다. 최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상황인지 차분히 설명해 주시죠. 말자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씩 설명했다. 새벽에 백구가 봉지를 끌고 온 일, 집 앞에서 멈춘 일, 열기 전까지의 상황, 그리고 결국 봉지 안에서 발견된 물건들까지. 말을 이어갈수록 말자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마지막에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워졌다. 최경희는 말없이 봉지 쪽으로 다가갔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 말했다. 최경희는 장갑을 끼고 봉지를 다시 한번 살폈다. 이미 열려 있었지만 그는 절차대로 하나하나 확인했다. 물건을 꺼내 바닥에 조심스럽게 놓고 사진을 찍고 메모를 남겼다. 그 모든 과정이 지나치게 침착해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유아용 의류가 맞습니다. 그가 말했다. 상태로 봐서는 최근에 버려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말에 순덕의 몸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다. 그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아이는? 최경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짧은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지금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 물건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미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웃음 같은 소리를 냈다. 확인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다 끝난 거잖아요. 미연 씨. 최경희가 그녀를 바라봤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미연은 몸을 움찔했다. 저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더더욱 협조해 주셔야죠. 최경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감정은 실리지 않았다. 이건 개인 감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기철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경희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제 아내가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라서요. 조금만. 남편분도 함께 계셔야 합니다. 최경희는 말을 끊었다. 이 집과 관련된 사안이니까요. 그 말에 기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순덕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희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숨길 게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건 전부 말하겠습니다. 최경희는 순덕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순덕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밝아오는 아침빛 속에서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저 옷들, 그녀가 말했다. 예전에 우리 집에 있던 아이 옷입니다. 사라진 뒤에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숨소리가 크게 새어나왔다. 사라졌다고요? 누군가 물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오래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때도 집안에서는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어요. 그 말에 기철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엄마, 그가 낮게 말했다. 그 얘기까지는 지금은 해야 한다. 순덕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은 숨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최경희는 그 모든 말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중요한 증언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는 김동식을 바라봤다. CCTV 말씀하신 분 맞으시죠?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젯밤 영상 아직 저장돼 있습니다. 확보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연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만해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제발 그 영상까지 보면 진짜 끝이에요. 이미 끝났어. 말자가 조용히 말했다. 끝났는데 이제 기록으로 남는 거야. 백구는 경찰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순덕이 손을 뻗자 백구는 자연스럽게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순덕은 개의 등을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다. 잘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다. 내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보지 않았을 거야. 최경희는 마지막으로 현장을 한 번 더 둘러봤다. 이제 현장 통제하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관련자분들은 추가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눈물로 끝나지 않고 결과로 남을 이야기라는 것을. 순덕은 골목 끝에서 잠시 멈춰섰다. 밝아진 하늘 아래 검은 봉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제 진실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책임으로 사람들을 따라다닐 것이라는 걸. 경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간 뒤에도 그 자리는 한동안 정리되지 않았다. 봉지는 이미 증거물로 수거됐고 사람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지만 한순덕의 집 앞에는 여전히 몇 개의 불이 켜져 있었다. 새벽이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는 종류의 침묵이었다. 순덕은 방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허리를 곧게 세운 채였지만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었고 눈은 바닥을 향해 고정돼 있었다. 그 앞에는 박기철과 정미연이 마주 앉아 있었다. 셋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엄마. 기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순덕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니? 그 질문에 기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난. 그의 목소리는 작게 갈라졌다. 정말 몰랐어요. 미연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그 말에 미연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렇게까지라니요? 그녀가 고개를 들고 소리쳤다. 나를 범인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미연아. 순덕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금은 소리칠 때가 아니다. 그럼 언제예요? 미연은 울부짖듯 말했다. 다들 나만 보고 있잖아요. 내가 다 망친 사람처럼. 그럼 아니니? 순덕의 말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미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떨군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난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난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뭐가? 기철이 물었다. 모든 게요.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집안 분위기, 어머님 눈치,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다시 다 흔들릴까봐.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순덕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 아이를 그녀가 말했다. 그렇게 불렀구나. 미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미연아. 순덕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너는 그 아이를 문제로 봤다. 사람이 아니라. 아니에요. 미연이 고개를 저었다. 난 그 아이를 싫어한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길 바랐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기철이 벌떡 일어섰다. 그게 더 무서운 말인 거 알아? 그는 소리쳤다. 사라지길 바랐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알아. 미연이 맞받아쳤다.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나도 매일 밤 꿈에서 봐요. 그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난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기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이내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상황에서 어느 쪽 편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엄마. 그가 낮게 말했다. 난 도망치고 싶었어요.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는 말했다. 너는 항상 도망쳤다. 그게.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다. 순덕은 단호했다. 그건 내 안위를 지킨 거다. 그 말에 기철은 완전히 무너졌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럼 난 이제 뭘 해야 해요? 순덕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미연의 흐느낌과 기철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순덕은 오랜 세월을 떠올렸다. 아이를 키우며 혼자 버텼던 시간들, 아들을 위해 참고 삼켰던 말들, 가족이라는 이유로 외면했던 순간들. 이제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각자 책임질 일을 책임져야 한다. 어머님. 미연이 고개를 들었다. 저 집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순덕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오늘은 아니다. 그 말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미연에게는 그 어떤 고함보다 크게 들렸다. 미연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철아. 순덕은 아들을 바라봤다. 너는 여기 남아라. 그럼 미연이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순덕은 말을 끊었다. 법과 진실이 결정할 일이다. 그날 밤 미연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이 집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끝났다는 신호처럼 울렸다. 기철은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엄마. 그가 말했다. 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순덕은 등을 돌린 채 대답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녀는 낮게 말했다. 처음부터 다시 서는 거다. 방 한쪽에서 백구가 조용히 일어나 순덕 곁으로 다가왔다.
순덕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숨기지 말자.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그러나 이 집에서 꺼진 것은 불빛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거짓과 침묵이었다. 아침과 낮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질 즈음 집안의 공기는 또 한 번 달라져 있었다. 밤새 켜져 있던 불은 모두 꺼졌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방 안을 낯설게 만들고 있었다.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한순덕에게조차 이 공간은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다. 가구의 배치도 벽에 걸린 사진도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순덕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차 한 잔도 물 한 컵도 놓이지 않은 채였다. 마치 이 자리에서 어떤 사적인 행위도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공간은 지나치게 비어 있었다. 그 앞에 박기철이 앉아 있었다. 그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눈은 퀭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경찰에서 연락 왔어. 기철이 먼저 말했다. 오늘 오후에 다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더라.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기철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도 조사 대상이래. 방관한 책임이 있다고. 당연하다. 순덕은 짧게 말했다. 모르는 척한 것도 선택이었다. 그 말에 기철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손을 맞잡은 채 식탁만 바라봤다. 난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끝까지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 가족을 지키는 건 순덕이 말을 이었다. 사실을 숨기는 게 아니다. 그때 현관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누구세요? 기철이 물었다. 저예요.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정미연이었다. 기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왔어? 문이 열리자 미연이 서 있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은 부어 있었고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것 때문에 왔어요. 미연이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변호사한테 받아온 거예요. 순덕은 천천히 일어나 미연을 바라봤다. 들어와라.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돼 있었다. 앉아. 순덕이 말했다. 미연은 식탁 끝자리에 앉았다. 손에 쥔 봉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전부 제 잘못이에요. 미연이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 왜 왔니? 순덕이 물었다.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미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도망치면 평생 이 장면에서 멈출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기철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져? 미연은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자수할 겁니다. 그녀는 또렷이 말했다. 숨기지 않고 다 말할 거예요.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굳어졌다. 순덕은 미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왜 지금이냐? 그녀가 물었다. 어제도 그제도 아니고. 미연은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백구를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 아이가 봉지를 지키는 걸 보고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말에 순덕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서 양심이 생겼니? 늦었지만.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선택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기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그가 말했다. 이 집에서 나갈게.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기철에게 향했다. 나도 책임질게. 그는 순덕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한테 기대서 숨는 것도 아내 뒤에 서서 피하는 것도 안 할게. 순덕은 아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 말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쉽게 하지 마라. 알아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이라서 해요. 미연은 고개를 숙였다. 이혼 절차도 받아들일게요. 그 말에 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짧게 말했다. 그게 맞겠지. 순덕은 식탁 끝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너희 둘 중 누구 편도 아니다. 두 사람은 숨을 삼켰다. 엄마는 순덕은 말을 이었다. 이 집의 편이다. 그리고 진실의 편이다. 그 말은 선언처럼 울렸다. 각자 선택했으니 순덕이 말했다. 각자 감당해라. 엄마는 더 이상 덮어주지 않는다.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깊게 허리를 숙였다. 그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법정에서 해라.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둘만 남았다. 기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그가 말했다. 이제 난 뭘 해야 해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벌을 받는 게 아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살아내는 거다. 방 한쪽에서 백구가 조용히 일어나 순덕 옆에 앉았다. 순덕은 개의 등을 쓰다듬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택은 끝났다. 이제 결과만 남았다. 햇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결코 위로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이 집에서 남은 것은 결정 이후의 삶뿐이었다. 계절은 사람의 사정과 상관없이 흘러갔다.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나자 골목의 나무에는 연두빛 새잎이 돋아 있었다. 사람들은 다시 출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쓰레기차는 정해진 시간에 골목을 지나갔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정확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순덕에게 시간은 조금 다른 속도로 흘렀다. 순덕은 여전히 새벽이면 눈을 떴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몸이 먼저 깨어났다. 사건 이후로 한동안은 잠에서 깨는 순간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지만 요즘은 그 느낌도 조금씩 무뎌지고 있었다.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다만 매번 쓰러질 정도로 날카롭지는 않게 변해가고 있었다. 순덕은 천천히 부엌으로 나와 불을 켰다. 예전엔 누군가를 위해 차를 끓이던 부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공간이 되었다. 물을 끓이고 찻잔을 꺼내고 창가에 앉았다. 창밖에서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아이고, 날씨 좋네. 순덕은 그 말을 듣고도 창문을 닫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인사를 나눴을지도 모르지만 요즘은 그럴 힘이 없었다. 대신 조용히 차를 마셨다. 쓴맛이 먼저 올라왔고 뒤이어 아주 약한 단맛이 남았다. 그때 발치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백구였다. 거기 있었니? 순덕이 낮게 말했다. 백구는 말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순덕의 발 옆에 앉았다. 예전처럼 순덕을 졸졸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문 앞에서 불안하게 서성이지도 않았다. 백구는 이제 이 집의 리듬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울어야 할 때와 울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개처럼. 너도 많이 늙었구나. 순덕이 백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도 그렇고. 백구는 고개를 들어 순덕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그날 새벽의 절박함은 없었다. 대신 아주 묘한 평온이 담겨 있었다.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나서야 가질 수 있는 표정이었다. 며칠 뒤 순덕은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법원이었다. 봉투를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동안 순덕의 손은 조금 떨렸다. 하지만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그 장면을 겪어봤기 때문이었다. 순덕은 식탁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서류에는 정미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조사 결과, 처분 내용, 향후 절차, 활자 하나하나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순덕은 끝까지 읽었다. 도중에 멈추지 않았다. 그래. 순덕은 서류를 접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 다 제자리로 가는 거지. 그날 저녁 순덕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박기철이었다. 순덕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왜? 엄마. 기철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낮아져 있었다. 오늘 판결 얘기 들었어요. 들었으면 됐다. 난. 기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순덕은 잠시 눈을 감았다. 어디서부터가 아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하나씩 매번이었다. 그럼? 기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살아라. 순덕의 대답은 짧았다. 도망치지 말고. 전화기 너머에서 기철의 숨소리가 길게 흘러나왔다. 엄마 나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순덕은 단호하게 말했다. 없던 일이 되진 않는다. 알아요. 기철이 말했다.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럼 됐다. 순덕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순덕은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다. 안에는 아이의 사진과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예전에는 그 상자를 여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순덕은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다. 많이 기다렸지. 순덕이 사진 속 아이에게 말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놔도 되겠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상자를 닫았다. 버리지는 않았다. 다만 더 이상 매일 꺼내보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며칠 후 순덕은 백구와 함께 동물병원에 다녀왔다. 접종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았다. 의사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아이 할머니 잘 만났네요. 순덕은 잠시 웃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 아이한테 많이 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과 백구는 그날의 골목을 다시 지나갔다. 봉지가 놓였던 자리는 이제 아무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순덕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다. 여기였지. 그녀가 말했다. 백구는 조용히 순덕 옆에 섰다. 그날 순덕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다. 백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은 뒤 순덕은 현관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살아야지. 그녀가 다시 한번 말했다. 아프게라도. 그 말은 다짐이자 스스로에게 내리는 허락이었다. 밤이 찾아왔다. 순덕은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백구는 자연스럽게 방 한쪽에 몸을 말았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이제 공허가 아니었다. 감당해야 할 것들을 다 감당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침묵이었다. 잠들기 전 순덕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내일도 살아보자. 백구의 꼬리가 바닥을 가볍게 한번 쳤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용서로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기적처럼 모든 게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진실은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거짓 속에서 살게 두지는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